안녕하세요. 락스위즈의 김동주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부트스트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부트스트랩이 드디어 버전 5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버전 4가 한 3, 4년 정도 유지됐던 것 같은데 이제 버전 5로 올라왔어요. 자, 부트스트랩은 버전이 버전 3에서 버전 4, 버전 5로 이렇게 진화를 했는데 주요 진화 과정을 잠깐 보면 버전 3에서는 레이아웃을 만드는 시스템이 플롯이었습니다. 그래서 좌우를 배치하고 요소들을 가로 배치할 쓰는 레이아웃의 기본 베이스가 플롯이었고, 그리고 버전 4로 와서는 플렉스로 바뀌었고요. 플렉스박스로 바뀌었고, 버전 5에서도 여전히 플렉스박스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버전 3에 가보면, 닥스를 가보면 버전 3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리드 시스템이 CSS 탭에 가보면 그리드 시스템의 너비가 기본적으로 1170이었어요. 이때는 본문 주 너비 컨테이너의 크기가, 그러니까 브라우저의 너비가 1000입보다 크면 그 안에 내용을 담고 있는 컨테이너의 너비가 이때는 1170이었습니다. 자, 이때 1170 시스템은 실제 안에 컨텐츠의 내용은 1140에다가 양옆에 15픽셀의 패딩이 있어서 더해져서 1170이었어요. 네, 버전 4에 와서는 버전 4에서는 다큐멘테이션의 레이아웃의 그리드를 살펴보면 버전 4에서는 그리드 시스템이 1200 이상일 때 1140이었습니다. 때는 전체 너비가 1140이었는데 이때 또 순수 내용의 크기는 1110이었고 양옆 좌우에 패딩이 15씩 있어서 30이 더해져서 1140이었습니다. 자, 버전 5에 와서는 얘의 너비가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버전 5에서는 레이아웃의 그리드에 가보면 드디어 1200 이상에서도 본문의 너비가 기존의 1140은 1200 이상이 있었는데 여기 말고도 기존까지는 여기가 맥스였는데 이제 버전 5로 와서는 1400, 1400 이상의 너비도 있어요. 그래서 1320을 쓰고 있고, 자, 제가 보기에 1320은 아직 모니터로 봤을 때 19인치 모니터로 봤을 때는 좀 내용이 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일단 1320까지 있지만 여기에서 양옆에 패딩이 지금 보시면 사이사이의 거터의 위드, 거터의 그러니까 간격의 너비는 1.5 램으로 되어 있어요. 1.5 램이면 램이 루트고 루트는 문서의 기본값이고 문서의 기본값의 폰트 사이즈가 16픽셀이니까 그거에 곱해서 얘 1.5에다가 16을 곱하면 24입니다. 그래서 그리드 하나하나 사이의 간격은 24고 왼쪽 사이드 오른쪽 끝에 0.75니까 지금 요거의 반이죠. 그래서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 12픽셀의 여백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기존 1320이란 얘기는 여기에서 24를 빼서 계산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순수 컨텐츠의 크기는 1296이고 거기에 양옆에 12픽셀에 더해져서 24가 더해져서 1320의 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변화가 있고 또 어떤 아주 큰 변화가 있냐면 버전 3과 버전 4까지만 하더라도 부트스트랩의 기본 JS, 그러니까 효과들, 컴포넌트에 있는 이 대부분의 스크립트로 만들어지는 효과의 베이스가 jQuery였어요. 자, 제가 누차 이제 jQuery는 점차적으로 뭐로 바뀐다라고 했냐면 자바스크립트로 바뀔 거라고 했습니다. jQuery가 애초에 탄생하게 된 배경이 브라우저의 호환성 때문에 브라우저들마다 아직 표준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걸 맞추려고 얘가 탄생을 했었지만 그 탄생 배경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순수 자바스크립트로도 웹의 다양한 UI, UX를 만들 수 있고 그것들이 브라우저에서도 다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로 바뀐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드디어 버전 5에서 모든 스크립트의 효과들이 순수
바닐라 자바스크립트로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맨 처음에 다시 홈으로 가서 보면 여기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가장 반기는 건 지금 얘입니다. 기존에는 jQuery를 로드해야지만 다양한 모달이니 슬라이드니 아코디언 이런 걸 구현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웹 라이브러리 필요 없이 얘들의 부트스트랩의 라이브러리만 로드를 해도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는 이 스크립트를 로드하면 다양한 효과들을 별도의 추가 라이브러리로도 없이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그리드의 시스템은 다시 한번 잠깐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예제를 간단하게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예제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CSS도 없고 JS도 없습니다. 지금 새로 출시된 이 버전 5 아직은 베타예요. 아직은 베타인데 얘를 다운로드해서 사용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컴파일드 버전을 다운로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드 버전 다운로드한 거 압축 풀었고 저는 여기에 일단 부트스트랩의 모든 속성을 다 로드를 해서 쓸 거니까 부트스트랩의 min CSS를 복사하고 지금의 예제 저는 부스트랩이란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CSS에다가 넣었고 그 다음에 JS도 로드를 하겠습니다. 이제 jQuery 로드 없이 여기에 있는 이 부스트랩의 min.js만 로드를 해도 JS 폴더 안에 넣을게요. 이렇게 해도 이제 우리는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아까 언급했던 너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div 컨테이너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안에다가 패러그래프 로렘에서 더미 패러그래프를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좀 전에 가져온 CSS를 로드 하겠습니다. link CSS 폴더 안에 해당 CSS 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도 로드하겠습니다. JS 폴더 안에 부트스트랩 min.js 로드를 해줬어요. 자, 이 사이트를 라이브 서버로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너비가 지금 제가 19인치 모니터로 보고 있으니까 전체 너비가 1920이에요. 1920은 아까 그리드 시스템에서 1400보다 큰 요 미디어 쿼리 구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컨테이너의 맥스 위드가 132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검사를 해보면 컨테이너의 너비가 1320 나와 있고 얘가 계산이 어떻게 되나 컴퓨티드 항목을 보면 지금 아까 제가 계산한 것처럼 191296에다가 양옆에 패딩이 있어서 이렇게 마우스를 다시 한번 올려보면 이렇게 양옆에 패딩이 12픽셀씩 있어서 얘의 전체 너비가 1320이 잡히는 시스템입니다. 자, 컬럼도 한번 나눠 볼게요. 간단하게 그리드 시스템을 이용해서 얘들이 버전 4부터 이런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어떤 시스템을 쓰고 있냐면 버전 4부터 안에서 컬럼이라는 클래스명이 있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3등분을 해줍니다. 자, row 안에 컬이라는 걸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자, 이 row의 역할이 디스플레이 플렉스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고 그 안에 div 해서 클래스명 컬 3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개 안에 좀 전에 작성했던 패러그래프를 넣어서 기본적으로 내용이 나오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row가 플렉스 역할을 하고 얘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는 자신 요소들의 배치를 관장하니까 저장하고 브라우저하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3등분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 얘 하나하나의 너비에 CSS를 확인해 보면 자, 부모 row에는 디스플레이 플렉스 있고 넘치면 아래로 내려라가 기본으로 되어 있네요. 원래는 이게 noreb이 기본값입니다만 얘는 아래로 쌓으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목할 건 안에 클래스명 컬이라고 되어 있으면 플렉스 요소의 너비를 관장하는 플렉스의 10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가 100, 얘도 100, 얘도 100 해서 앞에 있는 요
앞에 끝자만 따면 이게 1대 1대1 해서 3등분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얘가 반응형까지 간다라고 하면 부트스트랩의 그리드 시스템을 보면 그리드로 가서 아까 표를 볼게요. 자, 1400 이상에서는 클래스의 프리픽스 접두사를 앞에 더블 X 라지를 쓰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X 라지 저는 미들 디바이스 브라우저의 너비가 768 이상이라고 한다면 컬 MD 요걸 써서 한번 작성을 해 볼게요. 얘가 컬 MD 미들 디바이스에서 4컬럼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러고 확인을 해보면 결과는 같습니다. 4등분씩 쓰고 있고 자, 좀 전에 컬컬컬 했을 때와 조금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다시 뒤로 돌려볼게요. 컬컬컬이라고 해서 클래스명을 동일하게 쓰면 얘가 반응형이 안 돼요. 그냥 어떤 너비든 간에 3등분을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는 것보다는 얘가 너비에 따라서 자동으로 반응형이 되게 하고 싶으면 이 접두사를 이용해서 MD4라고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러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제 너비를 줄이면 미들 디바이스 구간인 어느 구간 768 이하로 들어오면 얘는 너비를 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768 이하 구간으로 띵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너비를 다 쓰고 있어요. 개발자 도구를 켜고 너비를 조절을 해보시면 우측 상단에 이렇게 현재 브라우저의 너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950일 때는 3등분이 되어 있고 지금 4컬럼씩 쓰고 있고 이렇게 7, 8 지정한 너비보다 작아지는 포인트에서 보면 이렇게 너비를 다 쓰게 돼요. 이거보다 더 작았을 때도 계속 유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이 접두사 얘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576 이상 768 이하에서 컬럼을 몇을 쓸지를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본적인 그리드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단하게 확인을 해봤고 자, 좀 전에 이제 이 부트스트랩이 버전 5가 뭘 쓴다라고 했냐면 순수 자바스크립트를 쓴다라고 했어요. 자, 아까 다운로드 했던 지금 얘는 미니파일이 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읽지 불편하게 되어 있을 거고 아까 다운로드 했던 거 안에 JS 폴더 안에 여기 압축되어 있지 않는 부트스트랩의 JS를 살짝 열어보겠습니다. 안에 보면 지금 얘가 바닐라 스크립트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펑션 그리고 length for 반복문을 이용해서 그리고 프로토타입도 쓰고 있고요. 클래스도 쓰고 있고요. 순수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을 이용해서 모든 효과들을 다 구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변수 지정한 것도 잠깐 보면 query selector로 해서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요소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문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한 가지만 해보고 그리드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에 가서 컴포넌트에서 뭐를 한번 해볼까 하냐면 모달을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달에 와 있고 모달을 구현하려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example이 있죠? example 여기에 런치 데모 모달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얘들이 제공하는 이 구조를 그대로 활용해서 쓰면 모달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카피해 보겠습니다. 카피하고 좀 전에 우리가 작성했던 코드에서 컨테이너 밑에다가 간단하게 또 만들어 볼게요. 컨테이너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기 했고 여기에 모달의 내용이래요. 여기가 모달의 피트그하고 여기에 모달의 내용이다. 컨텐트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모달의 타이틀이 있고 모달의 컨텐트가 있고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런치 모달이 있고 클릭하면 이렇게 모달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모달이 나오는 이 시스템이 자바스크립트로 작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모달도 확인을 해봤고 이런 부트스트랩 버전 5에서 다양한 이런 효과들과 그리고 설정되어 있는 컨텐츠도 가볼게요.
타이포그래피, 얘들이 제공하는 이런 타이포그래피도 쓰고 이미지의 스타일도 클래스명이 이렇게 있기만 하면 이런 모양을 만들어주는 것도 쓰고 테이블도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구조대로 마우스 올렸을 때에 이렇게 바뀌는 것도 하려면 이렇게 쓰면 된다고 하는 것도 있죠. 얘도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면 테이블의 구조는 맨 위에 샘플이 있으니까 테이블의 샘플을 참조해서 또 컨테이너 뒤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테이너에다가 만들었고 얘 부모한테 클래스명 뭐가 있으면 테이블에 호버가 있으면 이렇게 마우스 올렸을 때 저렇게 하이라이트 해주는 것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고 하니 저장하고 브라우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빠르게 웹사이트의 내용을 CSS 덜 짜고 그리고 반응형까지도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걸 빠르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폼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컴포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에서 쓰는 거의 모든 효과들이 얘들이 다 제공을 해요. 이런 슬라이드까지도 캐롤스를 보고 있고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클릭했을 때 슬라이드가 넘어가는 것도 이걸 복사해서 여기 컨텐츠 안에만, 슬라이드 안에만 우리가 내용을 잘 정리해주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런 페이저의 스타일도 있고. 자, 이런 거에 맞춰서 여러분이 만약에 웹사이트를 디자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애초에 첫 단추 포토샵에서 또는 그게 스케치든 또는 피그마든 간에 맨 처음에 그리드 시스템을 잘 설계해야 됩니다. 자, 그리드 시스템을 좀 전에 확인을 해봤을 때 얘의 그리드 시스템이 1320까지 나오는데 1320은 사실 얘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리드를 어디에 맞춰 볼 거냐면 얘 1140에 맞춰 볼까 해요. 물론 얘를 맞추는 거나 얘를 맞추는 거나 지금 제가 너비를 계산하고 간격을 확인하는 그걸로 하면 이것도 만들 수 있고 WX라지의 포토샵 그리드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 녀석 기준으로 1140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왜 제가 1140을 만드냐면 소비자들은 이 너비에 익숙해요. 이 너비에 익숙합니다. 네이버도 저 너비가 1080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지금은 너비가 보면 1190 안에 있는 컨텐츠, 순수 컨텐츠의 너비만 보면 1130이에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 이 너비가 저 너비로 있는 건 이거보다 크면 너무 펑퍼짐해서 한눈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거보다 작으면 좁은 거고요. 그래서 얘 베이스로 봤을 때 저는 얘가 1140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포토샵의 그리드 시스템을 만들 건데 자, 1140이라고 해요. 그러면 저는 요거에 맞출 거니까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전체가 1140이 잡히는 베이스가 양옆에 12픽셀, 즉 24픽셀이 더해져서 저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순수 컨텐츠가 배치될 영역의 크기는 저기에서 24를 빼야 되는 거예요. 24를 빼보면 계산기를 동원해 보겠습니다. 1140에서 마이너스 24를 하면 1116이에요. 그러면 1116에서 이게 그리드 시스템이 부트스트랩 그리드라고 해서 구글을 해보면 이미지에 가볼게요. 부트스트랩의 그리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리드 개수가 12개예요. 그 12개의 사이사이의 커터, 간격이 좀 전에 1.5램, 24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포토샵에다가 지금 이 12개를 만드는데 그러면 사이의 간격은 11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4 곱하기 11개라고 하면 264입니다. 안에 공간은 264의 여백이 있어요. 그러면 좀 전에 1116에서 마이너스 264 하면 852네요. 저 852를 12개로 나눠야 그리드 하나의 너비가 나온다는 얘기죠. 나누기 12 하면 컬럼의 너비가 71입니다. 기존의 여기에서는 컬럼의 너비가 65의 간격이 30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참 애매한 수치로 들어와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드 하나의 너비는 71이고 간격은 24입니다. 그걸 포토샵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의 버전은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외부로 놓고 1920, 1080 했는데 세로로 좀 길게 해보겠습니다. 한 3000 정도로 해볼게요. 보통 첫 페이지가 세로로 기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리드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빨간색으로 71에 전체 높이가 좀 전에 2000으로 했으니까 렉탱글 툴을 이용해서 여기 캔버스를 클릭을 했고요. 70. 자, 얘를 가이드를 뽑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아까 본문의 너비가 순수 컨텐츠의 너비가 1116이었어요. 그러면 1116에 높이는 상관없습니다. 빨간색을 만들어 볼게요. 자, 색깔 여기 썸네일을 클릭해서 빨간색으로 바꿔봤고요. 얘가 화면의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얘를 선택해서 화면의 가운데 이렇게 놨고요. 양옆에서 가이드를 뽑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뽑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너비가 마키툴로 확인해 보면 1116이에요. 자, 저 상태에서 이제 이 앞에 만들었던 렉탱글 툴은 소용이 없습니다. 지워버렸고요. 여기에서 이제 71의 너비를 가지고 전체 높이가 2000인 녀석을 만들어 볼게요. 얘를 우리가 아까 3000으로 했군요. 3000으로 그러면 다시 늘릴게요. Ctrl T. 자,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2개, 해서 끝에 이렇게 했습니다. 자, 포인트는 좀 전에 가이드의 양옆에 정확하게 이렇게 끝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이사이의 간격은 동일하지 않아도 포토샵에서 마지막 거와 첫 번째를 다 선택을 하고 여기에 수평으로 균등하게 해라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체 너비가 1116이고 하나하나의 컬럼의 너비도 잘 잡혀 있고 여기에 간격도 24로 잘 잡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들을 다 묶어서 마우스 우클릭, 멀지 쉐이프하고 컨트롤 G 해서 그룹으로 만들어서 그룹의 이름을 그리드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고 숫자 키패드 4 정도에서 오페서티를 조금 낮췄고요. 참고입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다른 요소들 여기에 헤더니 뭐 컨텐트니 그런 것들을 쭉 만들면 되겠습니다. 컨텐트 부터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요걸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코딩을 했다라고 하면 아까처럼 나는 최근 상품의 사진이 이렇게 나오게 할 거야 라고 한다면 그리고 얘가 이렇게 배치가 돼 있다라고 하면 우린 저거의 너비를 전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미들 디버에서 call md 4라고만 하면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작성했던 요걸로만 하면 저게 이미지든 저게 이렇게 div 요소든 간에 3등분해서 배치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간단하게 부스트랩 최근에 출시된 아직은 베타지만 곧 정식 버전으로 출시가 될 부스트랩 5를 가지고 간단하게 그리드 시스템과 그 그리드에 맞춰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포토샵의 그리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